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 네, 정말 너무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전 43 이고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이건 QM6고요. 네. 네, 프리미에르 등급이고 네. LP 모델입니다. LP. 네. 그리고 네. 옵션은 첫 번째 넣었던 게 스피커 넣었고요. 네. 애기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 차량 뭐지? 공기청정기 추가로 음. 넣었고, 그리고 또 뭘 넣었을까요, 제가? 저도 1년이 넘다 보니까 네. 헷갈리네요. 네. 네. 뭐 나머지는 그냥 기본 옵션에서 뭔가를 추가를 하긴 했을 텐데 네.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공기청정기도 선택 옵션이 사양이 있네? 기본적으로 있고 네. 제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네. 하나를 더 추가로 장착한 거죠. 아. 네. 추가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선택 네네. 옵션으로? 네네. 신기하다. 네. 네. 자, 일단 더 뉴 QM6라는 거, 네. 그리고 프리미에르 2륜 네. 2.0 LP 모델이다. 자, 이게 소유 기간이 그렇다면은 신차를 뽑으신 것 같으신데 네. 한 1년 10 개월 1년 10 개월 정도 정도 됐죠. 되셨고 네. 주행한 키로 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3,000 킬로 정도 탔네요. 33,000 킬로 네. 정도.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빨랐죠? 3일 만에 받았어요. 3일 만에 받으셨죠? 네. 좀 급하게 필요해서 네. 네, 좀 음. 부탁을 했더니 네. 자,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전에는 투싼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울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투싼은 지금 가지고 있고 네, 투싼은 집에 타시 주차하고 있고요. 주차되어 있고. 소울을 타시다가 네, 바꾸신 소울을 거네요. 이걸로 바꾼 거죠. 구매한 이유 여쭤봐야죠. 우리 르노 삼성. 네. 우선은 당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셨고, 그래서 음. 이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이제 집에 아이들이랑 와이프를 태우고 데리고 내려간다고 하면 좀 튼튼한 차로 가야, 새벽에 정신이 없을 때 혹시나 사고 날 것도 생각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차를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첫 번째 옵션으로 알아봤던 게 도요타의 뭐지? 라브인가요? 라브. 네, 음. 라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라브가 당시에 이제 11월 말이었는데 제일 빨리 인도되는 게 1월이었고, 네. 네, 1월에 인도를 받으면 이제 하이브리드 그게 안 된대요, 지원이. 음.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뛰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예. 그래서 라브 패스. 네, 두 번째는 X1을 알아봤는데, X1은 가격도 좋았고 프로모션도 좋았는데 와이프가 이제 디젤이라는 게 싫다. 음.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알아봤던 게 이 친구랑,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폭스바겐. 음. 네. 폭스바겐 쪽에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디젤이라서 와이프가 싫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으로. 네. 자, 지금은 그러면 르노 코리아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기아는 거의 안 알아보셨네요. 그 이유가 네. 제가 인제 소울을 타고 다닐 때 네. 예,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었어요. 어. 네. 제 차가 인제 주차되어 있고 제가 출퇴근을 소울로 했었으니까 네.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이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포터가 네. 내리막길에서 한 80km 이상으로 정차돼 있는 제 차를 갖다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오래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분이 간지를 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의 날씨에 간지를 앓다 보면 입에다 거품을 물고 이제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내리막길에 악셀을 계속 밟아버리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박혀서 그 소울의 트렁크가 뒷좌석에 붙었어요. 포토가 와서 박았는데 어머나. 에어백이 하나도 안 터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아 가서 왜 에어백이 안 터지냐라고 했더니 충돌각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현대기아 탈 일은 없겠다. 네, 그래서 아예 옵션 자체를 빼버렸어요. 배제하셨구나.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도 이제 QM6에서도 등급이 네,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네네, LPG와 가솔린, 디젤은 있는데 일단 디젤은 제껴두고 네. 가솔린하고 LPG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연비죠. 연비. 아무래도 네. 연비 자체도 나쁘지도 않은데다가 아버지가 우선은 제가 사기 딱 1년 전에 이 QM6를 사셨어요. 당시에는 LPG 모델이 RE 모델밖에 최고였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시그니처랑 프리미에르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거를 사고 주행 거리 1000km도 못 채우시고 이제 암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그거를 이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타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 괜찮다는 생각을 그때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고 네. 네, 집사람의 반대도 없었고 음. 네. 자, 그러면 프리미에르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차 이외에 다른 차들은 다 외제차다 보니까 네. 기왕 사는 거 그냥 풀옵션을 사자. 기왕 사는 거. 썬루프만 빼놓고 넣을 수 있는 거 다 한번 넣어보자. 음. 네, 해서 네. 자, 차량 금액인데요. 네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제했던 거면 3,600만 원 결제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가족들이 삼성차를 생각보다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할인받고 뭐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한 2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토탈. 네. 토탈. 그러면 혹시 결제는 아, 일시불이죠? 처음에는 일부러 캐피탈, 그러니까 르노 캐피탈을 썼었어요. 아. 그거를 그쪽에 추천해 줬던 게 그걸 하면 차가 빨리 나온다, 첫째.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했을 때 3년 이내에 뭐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그 옵션 그대로 이제 사고 난 시점에 연식으로 1대1로 교체를 해준다. 대박.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 옵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통 접촉 사고가 아니라 뭐 차량이 뭐 폐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60% 이상? 네. 네, 뭐 그래서 그 옵션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납입을 해줘야 된다 해서 일부러 처음에 절반 정도 내고 6개월 정도 유지했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자동차 보험료 55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자차 포함해서. 자차 네네. 포함해서 55만 원. 자, 그리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가스잖아요. 네. 이게 만땅은 얼마 들어가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틀려요. 아, 정말요? 왜냐면 이제 이 탱크 자체 부피 압력 때문에 겨울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여름엔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 이제 가스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온도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가스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샀을 때는 700원대였는데 지금 1000원대예요. 그래서 1000원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속된 말로 앵코에서 풀로 채우면 여름에는 한 5만 원 조금 안 들어가고요. 겨울에는 한 5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 넣으면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트림으로는 550km 탔는데 네. 실제 이제 주로 와이프가 많이 운전하고 주말에는 제가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네. 예, 주중에 제가 투싼을 타니까 보면 한 500km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 원당 100km긴 네, 하네요. 네. 네. 1,000원당 10km 정도 1000원당 보고 10km 있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연비인데 실제로 이게 연비 다 나오죠? 네, 이제 트림하고 제가 항상 그거 클릭하거든요. 네. 그 뭐죠? 차계부를 쓰는데 네. 연비가 마이클 기준으로 하면 네.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 한 9.4km 정도 리터당. 와이프가 운전하면 한 8km, 8.1km 정도.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좀 더 많이 하면 연비가 좀 올라가고 와이프가 운전을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연비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9km
평균 정도. 연비 9km네. 이게 네. 시내예요, 아니면 고속이에요? 시내 고속 다 합쳐서요. 합쳐서요? 네. 네네네. 아, 이거 좀 분리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시내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켰느냐 안 켰느냐 차이가 큰데, 켰다고 하면 한 7.6km 정도? 네. 네, 그리고 고속은 뭐 에어컨을 키든 안 키든 9km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요. 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거의 10km. 10km 정도. 네. 자, 그리고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한 주유비로만 몇 번 정도 주유한다 생각하면 될까요? 기껏해서 지금 이제 와이프가 아무래도 네. 장 보면서 왔다 갔다 정도, 아니면 네. 애들 뭐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학원 보내고 이 정도기 때문에 네. 한 달에 2번 정도? 2번 정도? 네, 그 정도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차주님,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차의 특징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똑같은, 네, 예, 맞아요. 거의 한 7년 정도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신선하다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올드해진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차들이 점점 역동적으로 디자인이 바뀌는데, 뭐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냥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 네, 정말 너무 올드해요. 너무 올드하다. 네. 특히 유독 어디가? 네. 그냥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더 수정을 해줬으면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사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SM6랑 QM6랑은 실내 내부가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SM6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얘랑,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핸드폰과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 내내 탄다고 하면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머지는 그냥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네네. 생각났다. 자,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이 차 QM6 처음 탔을 때 네. 아무래도 좀 가스다 보니까 막 힘이 약하네, 막 그런 분들도 음. 분명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처음 네. 탔을 때 첫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 할인 받으려면 점수가 네, 쌓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예. 지금 어제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가지고 지금 98점으로 떨어졌는데, 네. 예. 보통 네. 예. 그 정도 점수일 때 유지하려면 그냥 편안하게 가면 전혀 무리 없어요. 네. 예. 물론 이제 가끔씩 가속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이제 추월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조금 부족함을 느낄 때는 있지만, 90% 이상 불만이 없어요. 뭐 연비가 딸린다, 뭐 힘이 딸린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자, 뽑기운인데, 뽑기운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은 무난해요. 네. 무난하다. 자,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휠에 스티커 붙인 거 정도? 스티커, 방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네, 말씀하신 네. 거죠? 정말 예쁩니다. 네. 그거는 선물을 받아서. 받으셔서. 자, 시트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이 시트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트는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제 이게 프리미에르 등급에만 있는 시트거든요.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밑에 시그니처 등급에도 이 시트를 달 수는 없는데, 네. 처음에 차를 그러니까 제가 계약을 하고 인도를 했을 때는 검은색이었어요, 시트가. 네. 예.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계약을 했는데, 차가 나온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저한테 차를 판 친구가 차를 안 가지고 상갓집으로 온 거죠. 예.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또 그래서 차가 나왔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와이프가 옆에서 나 검은색 시트는 싫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재량으로 차를 교체를 해줬어요. 시트. 예, 아니 시트가 아니라 차 자체를 같은 옵션으로. 같은 예. 옵션으로. 우연히 뭐 다른 데 한 대가 예약 계약이 있어가지고.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 색깔이 됐는데, 근데 애들이 초콜릿 먹고 흘릴 때가 제 가슴 아프고요. 그것만 빼면은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장거리 네. 갔을 때 막 허리 아픈 그런 것도 없다. 네. 네, 첫차감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네. 좀 시그니처에서 뭐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처제가 저 탄 거를 보고 저랑 같은 옵션을 시그니처로 타고 다녀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제는 이것도 타봤고 이것도 운전해봤고 네. 자기 차도 해봤는데, 나도 프리미어를 살 걸이라는 말을 하긴 해요. 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네. 그만큼 뭐가 좀 느낌이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거네요. 뭐
시티를. 저는 모르겠는데 음.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어. 물론 형부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자,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네. 지금 어쩌다 보니 이게 있고 그다음에 투싼도 21년형 똑같은 네. 투싼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비교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음. 얘가 인치가 더 커서 그런지 보는 시야각도 훨씬 높고요. 네.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음. 투싼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튼 투싼이랑 비교하다 보면 우선은 그건 디젤인데 소음이 확실히 그 이중 접합유리라 그런가? 네. 이거는 이제 모든 유리가 다 이중 접합유리다 보니까 소음이 확실히 거보다 낮고 스피커를 바꿨기 때문에 포칼로 바꿨기 때문에 음. 사운드도 그거보다 낮고 그다음에 이제 음. 아무래도 시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차감도 얘가 훨씬 걔보단 좋아요. 엄청 네. 좋고. 자, 그리고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많이 때 하죠. 네.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가 얘 네. 때문에 조금 단점이 있는 게 네.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상대방이 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네. 놀러 오셔서 타실 때 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팔꿈치로. 아, 네. 네, 그거는 조금 전원 버튼 위치를 네.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나 이런 데로.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시니까 똑같네 내가 그러시니까 항상. 아. 네,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것은 단점인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뭐 그립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정도. 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이건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네. 사람은 무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걸 좋아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핸들은 얘가 투싼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아무래도 둘이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네. 상대가 걔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립감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무게감은 좀 무거운 편이다. 네. 걔에 비해서 무겁다는 거지 다른 차에 비해서 무겁지는 않아요. 또. 투싼에 네. 비해서는 무거운 편인 것 같다. 네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더 낫죠. 좀 더 무거운 게 투싼보다 무거운 게 좀 좋은 것 같다. 네. 자,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이나 아니면 차량 주차했을 때의 이런 뭐 회전 반경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그거는 투싼하고 비교가 아니라 그 전에 타던 소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소울이 회전 반경이 정말 넓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포터가 돌아가는데 소울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너무 좁나 봐요. 어. 네, 근데 얘를 한 5년, 6년을 타다가 이제 얘를 탔을 때 못 돌리겠지 처음에 네. 했는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거 보고 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교통사고 그러니까 차 산 지 한 1년 만에 교통사고가 그때 아까 네. 트럭이랑 났을 때 그때 뭐가 좀 틀어졌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걔가 회전 반경이 너무 넓었었어요. 자, 그리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정위치에 있다. 뭐 그냥 이거는 얘 위치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위치에 이게 있구나 정도는 한두 달 운전해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핸들로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좌측에 보니까 이쪽은 뭐죠? 얘 관련된 거죠. 어떤 거? 그 크루즈라든지 아, 아니면 네. 그 리미트 관련된 음. 애들이고 이쪽은 이제 통화라든지 아니면 화면에 옵션 바꾸는 친구들 아니면 이건 음성 뭐 그런 거고 얘가 이제 음량 올리는 사운드 관련해서 뭐 모드 바꾸고 하는 건데 처음엔 얘가 제일 어색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투싼은 걔네들 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싼에 소울 탈 때도 그랬지만 그걸 타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걸 누르고 이거 아니지.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건 조금 다르니까. 근데 뭐 계속 쭉 탄다고 하면 익숙해지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반절 주행은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빠져 있구나. 차간 거리도 안 되고 그냥 일반 크루즈죠. 네, 그렇죠. 그거는 그 투싼에 옵션을 넣었었는데 차선 이탈이랑 앞차 그 스마트 크루즈 그걸 넣었었는데 안 써요. 기본적으로 제가 못 믿어요. 사고 나면 어차피 제 책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아예 여기서는 그냥 그 옵션들은 뺐어요. 옵션이 있는데 빼신 거구나. 네네네. 자, 그다음에 와이퍼랑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신가요?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이제 여동생 표현을 빌리자면 턴 시그널 뒤쪽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도 그러니까 아주 재수 없는
그런 턴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네,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 것도 그리고 그렇고. 계기판이 보니까 디지털식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5가지 정도 바뀔 수는 있는데 크게 뭐 변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HUD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 있는데 이제 23년형부터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HUD도 아니고 HMD? 이게 이렇게 열려서 여기서 이제 기계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빛 쏴주는 예, 그런 시동 개념이. 키시면은 이게 쭉 올라온다는 거구나. 네네네. 네. 그것도 옵션으로 SM6랑 얘를 교체가 가능하게 옵션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제 옵션인 거죠. 음. 처음에는 넣을 수는 없고 넣을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네. 와이프가 한 달 타보더니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아직 안 넣고 있어요. 그럼 그 옵션을 안 넣으신 거예요? 제가 살 때는 옵션이 아예 없었고 지금은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지금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로 좀 넘어가서 네. 모니터는 어, 시인성이라든지 장 편의성. 네. 우선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길어요. 그러니까 그쵸. 내비를 보면 앞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근데 단점은 이 모니터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터치가 되는데 네. 내비가 바뀌게 되면 이게 터치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뭐 투싼을 예를 들면 이렇게 내리면 투싼은 지도가 움직이는데 네. 얘는 안 움직여요. 네.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사운드고 네.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마이너스를 해서 지도를 좀 크게 키워서 보고 뭐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네. 그거 그리고 AI라고 좀 해야 되나? UI? 네. 예, 그런 것도 UI가 조금 불만이에요. 이거는 QM6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불만일 거예요. 네. 이 21년식하고 20년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 20년식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끌 때 여기 커튼 클릭해서 눌러서 들어가서 이 공조 시스템을 일일이 설정했어야 됐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다행히 오토만 누르고 끄고 하면 바로 에어컨을 끌 수 있다. 네. 네, 그 차이점이 엄청 크다고. 네. 자, 그다음에 비상 깜빡이라든지 밑에 쪽 뭐 버튼들은 괜찮나요? 이거는 보시면 이게 이제 등에 그 통풍 시트고 통풍, 이게 네. 열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통풍이고 상대방 이게 네. 열선이에요. 근데 이제 투싼은 또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통풍, 열선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았어, 통풍식 해줄게 하고 열선 킬 때도 있어요. 예. 그건 뭐 네, 조금씩 다른 거고. 네.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 크게 불편함은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생각보다 넓어서 네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생각보다 불편은 모르겠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 이 차는 어떤 거라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같은 길로 출근을 하거든요. 집에서 한 네. 30km 정도 사무실에 네, 떨어져 네. 있는데 이제 가끔씩 얘를 가지고 출근할 때도 있겠죠. 네. 네. 그럴 때 보면 같은 길을 비슷한 시간대에 간다고 하면 투싼을 개인적으로 한 6점 준다고 하면 얘는 한 9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네. 승차감은 승용차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보다 그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뒷자리는 제가 안 앉아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긴 합차선만 항상 애기들 자리다 보니까. 애기 네, 잘 자죠? 차 타면은? 큰애는 아직 세상 만사에 궁금해할 4살이라. 네. 둘째는 뭐 이제 막 태어난 지 7개월 돼서 잘 자요. 그래서 또 뒷자리 승차감이 있어서 뭐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앞자리가 좋으니까. 네네. 뒷자리도 그와 아무래도 못지않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다. 그건 추측입니다. 네. 자, 가속력인데 가속력은 네. 급가속은 절대 제가 뭐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가속력은 떨어져요.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속력 네. 떨어지는 듯 전화. 근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타시고 혹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최고 한 150 정도? 그것도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150까지 네.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또다시 투싼과 비교를 하게 되면 걔는 네. 디젤 차고 하다 보니 걔는 이제 악셀을 딱 밟으면 1초 있다가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의 특징이겠죠? 네. 네. 근데 얘는 LPG다 보니까 악셀을 최대한 밟는다고 해도
굼 이렇게 올라가요.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까지는 반응 속도가 괜찮은데 네. 100km를 넘어가게 되면 정말 굼 떠요. 차체 무게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즐긴다. 그럼 이 차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제동력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은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앞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택시인데 정말 비상등도 안 켜고 막 쓰시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 많으시죠. 정말 대책 없이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럴 때마다 밟으면 바로바로 즉각 서져요. 그건 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코너링인데요. 코너링도 네, 뭐 제가 우선은 과속을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운전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뭐 코너링이 좋다 나쁘다를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너링도 괜찮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이건 CVT예요. 아, 무단 변속이구나. 네, 전혀 뭐 느낄 수가 없죠. 그런 느낄 거. 수가 없죠. 기아 변속에 관련돼서 특이사항은 또 아예 없죠. 네, 없어요. 그냥.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거 모드가 따로 있나요?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없고 그냥 에코 모드와 에코가 아닌 모드가 아, 있죠. 컴포트 예, 두 가지 정도가 두 가지 있다. 정도밖에 없어요. 자, 이 차의 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너무 조용하죠. 네, 그냥 조용한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도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나 만족스럽다. 포칼이 들어가 있다. 네, 포칼로 옵션을 추가를 했다. 추가하신 거죠. 네. 자, 뒷자리 실내 사이즈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되게 만족한 사이즈입니다. 네. 레그룸의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에 있어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다. 2열 폴딩도 되죠. 네네.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도 뭐 트렁크도 네, 넉넉한 편이에요. 네. 넉넉해서 매우 만족스럽다. 음, 이게 요즘 차박 유행이잖아요. 네. 이게 폴딩하고 차박이 가능하죠.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이요? 네. 어떻던가요? 괜찮던가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앞자리가 앞으로 다 끝까지 접히고 네. 뒷자리도 끝까지 접혀서 뒤에 이제 LPG다 보니까 도넛 높이 때문에 이게 높이는 딱 맞는데 네, 그 위에 매트를 안 깔면 이제 유격이 있잖아요. 예, 앞자리랑 뒷자리 예. 유격.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제 국내 차라고 했을 때 네. 차량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아, 네, 그렇죠. 요즘에 반도체 때문에 인수가 그렇죠, 되게 예. 늦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등급을 안 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네, 프리미에르 등급으로 하면 생각보다 조용하다. 외부 소음 정말 차단 잘해주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스피커 LP 모델만 그러니까 LP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들은 이제 일반 스피커 보스가 들어가는데 네. LP 모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포칼로 바꾼 거 있는데 혹시나 LP 모델을 고려하신다면 꼭 스피커는 바꾸시라. 네.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옵션이 78만 원인가를 줬었는데 네.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싸제로 하셔라. 싸제로 110만 원인 포칼을 바꾸실 수 있는데 네. 방음 처리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방음 처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피커만 바꿔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방음 처리까지 하시면 훨씬 더 조용히 타실 수 있으실 거다. 그 정도? 그리고 승차감은 웬만한 국내 승용차에 떨어지지 않는다. 승용차 기준이다. SUV가 아니라. 네. 이야, 승용차 기준. 네. 장점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단점은요? 밟으신다면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네. 네. 뭐 오르막길 올라가는 데 지장은 없지만 네. 고속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시면 사시면 안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족용 차량이라면 좋은데 네. 혼자 스피드를 즐기신다. 그러면 네, 다른 그쵸. 차를 뭐 X1이나 X3를 차라리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네. 그런 거라면. 네. 그거 말고는 네, 그 정도. 수리비가 비싸다는 거. 아, 수리비가 비싸다. 네, 수리비는 거의 외제차급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 차 정도, 어차피 베이스가 일본 베이스다 보니까 네. 그런지 모르겠지. 일본 차 정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 혹시 뭐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나요? 뭐 이것 좀 신경을 더 써주지, 이것 좀. 얘요. 뭐. 얘는 좀 신경 써주셔도 이 패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 UI 좀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좀 불편하고. 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우선은 보시면 네.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네. 왜냐면 더 궁금해 하실 분들 분명 계시니까. 이게 이제 처음 모드인데 뭐가 없어요. 좀 썰렁하잖아요. 네. 네, 얘도 물론 설정 있다 바꿀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돌 때 만약에 또 잘 연결되는 핸드폰이 잘 갑자기 안 돼요. 이유가 없이. 아, 그런 거. 네, 지금 꽂아놓았으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네. 연결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 웬만한 차들은 다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할 때 네. 자동 이제 무선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시동을 켜놓고 USB로 갖다 꽂아야 돼요.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비를 어디로 간다고 했을 때 얘가 터치를 해서 안 움직인다는 거. 얘를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 이건 진짜로 그러네요. 이건 많이 불편해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거?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터치가 아예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터치가 다 되거든요. 다 눌러지는데 내비로 들어가면 이제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좀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검은색은 지금 제가 블랙이잖아요, 색상이.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 타봤거든요, 검은색을. 그동안 여러 가지 색상을 타봤지만 첫째 검은색은 관리가 너무 힘들다. 관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세차를 맡기더라도 왁스를 먹여야 되고 뭐요. 그래서 다음 색상 검은색은 안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다른 차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얘로만 봐서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불만은 없어요.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막 이 차량 괜히 선택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 때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BMW X1이랑 X1이었었는데 이제 X1을 안 사긴 했지만 그러니까 얘를 인도 받은 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인도 받은 날 그 12월 프로모션이 안 나왔다고 저한테 분명히 아직 말해줄 수 없다고 딜러가 그랬는데 인도 받은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 프로모션을 해서 X1 프로모션은 1,800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얘보다 싼 거예요. 그래요? 1,800 프로모션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 따로 있으세요? 보증 기간 내에 수리한 건 없고요. 교통사고가 2번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차를 받고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신호 대기 중인데 눈이 오던 날 뒤에서 토요타가 갖다 박으셨는데 물론 100%죠. 그때 수리비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와, 이 수리비 장난 아니다. 그때 아셨구나. 수리비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올해 대선 다음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뒤에서 과속하던 차량이 이제 저는 1차선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과속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와서 다시 1차선을 끼면서 옆을 박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수리비가 장난 아니게 나왔었죠. 뭐 어떤 부품 보통 범퍼 비용 봐서 그런가요? 그때 이제 이쪽을 박았는데 그 박은 차가 이제 SM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드 미러 높이가 옆에 휀다 붙어서 휀다를 긁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휀다 교체, 그다음에 앞에 그 본네트도 긁었어요. 그래서 본네트는 판금하고 나머지 안에 봤더니 이제 속도가 있다 보니까 안에 뭐 부품 교체했던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그 퓨어 LED 저거에 하나에 50몇만 원이더라고요. 이쪽 오른쪽 교체하고 문 이쪽도 문 하나를 교체하고 긁고 지나가셔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 보면 사이드 스텝을 달아놨는데 네.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사이드 스텝이 앞에 범퍼만 교체를 하려면 사이드 스텝이 연결이 돼 있어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렇게 교체하고. 그냥 국산차 대비 수리비가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5배에서 2배 생각하시면 돼요. 1.5배에서 2배 정도 생각하면 근데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얘를 이제 르노 삼성 이제 바뀌었죠? 네. 네. 르노 서비스 센터 가져가서 엔진오일 교체를 하잖아요. 네. 그 엔진오일, 오일 필터 교체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 그 정품이라고 된 합성유는 아니겠지만 네. 그걸로 하면 16만 5천 원이에요. 아, 비싸다. 엔진오일만 교체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비스를 다 썼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합성유를 사가지고 제가 갈아요. 아, 네. 요즘에 이제 공임나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가면 합성유가 포함해도 12만 원이면 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네. 르노의 서비스 센터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서비스 센터는 이제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진 않지만 주변에 아무래도 이게 베스트셀링이 많이 팔렸잖아요. 네. 사람 말 들어보면 저는 만족을 하는데 어떤 그 다른 사람들 말은 서비스 센터를 간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다고 하면 왜라는 말씀을 잘 안 해주신다. 자기들도 모르는데 이걸 교체를 했더니 고쳐졌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실상 그래도 뭐 국내 차량이니까요. 네. 네. 뭐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그냥 국내 SUV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무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할부만 없다고 하면 네, 할부가 있다고 하면 그건 그쵸. 할부 가격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은 아직 없죠? 제가 겪어본 건 없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도 거의 없죠. 어제 이제 이거 찍는다 그래서 어제 세차를 맡겼거든요. 아, 세차를 네. 하고 나서 조금 삐거덕 소리가 나네요. 아, 해차고 네. 나왔어요. 아, 네. 저도 지금 처음 겪었어요. 네, 아, 그런 네. 적 없었는데. 자, 이 차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딱 절반이죠. 아, 뭐죠?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거기서 한 500포트에서 외제차를 사지라는 네, 그게 절반. 절반은 잘 샀다. 잘 샀다. 네. 자,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네. 지금 이제 1년 9개월,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네. 1년에 한 번씩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거. 네. 이거는 차운인지. 근데 그 사고가 다 100%라는 거. 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네. 볼 텐데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된다. 우선은 딜러를 잘 만나셔야 된다. 아, 딜러분을 잘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산다고 저한테 문의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네. 네. 이렇게 주변에서. 네. 근데 아니면 계약을 했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받았니 저거 받았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차인데 분명히 같은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딜러에 따라서 뭐 할인율 같은 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출고일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반을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요. 네. 근데 저희 처제도 작년에 샀었는데 처제도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같은 달에 둘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딜러의 차이지 않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네. 이 차를 만약에 차주님께서 다시 산다면은 네네네. 옵션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새로운 옵션이 이거 네. HUD를 넣을 수 있다고 하니 그거는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네. 그리고 나머지 다 동일하게 간다 보면 되겠죠. 네. 뭐 다 기본적인 뭐라 그러지, 뭐 주차라든지 자동 주차 이런 기능은 있긴 하지만 안 쓰는 옵션이잖아요. 네. 기계를 못 믿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 차의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차종이 네. 어떤 차종이죠, 이게? 산타페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투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그 사이 등급쯤 사이 되는데, 등급은 네.
산타페를 개인적으로는 산타페를 살 바에는 이걸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싼이나 아니면 요즘에 스포티지도 LP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산다고 하면 잘 선택해보고 잘 고민해보고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제 가격이 발생을 하니까. 네. 산타페를 살 바에는 이게 더 낫다. 네. 왜냐면 LE 모델이랑 프리미에르 모델이랑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LE 모델 등급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LE 모델로 해서 고민을 하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투싼 이런 걸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프리미에르 모델이면 거의 산타페랑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그 정도에 걸려버리니까 네. 거기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성비? 가성비다. 네. 굳이 수리비 빼고. 수리비 빼고 가성비다.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5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점은 1.5리터인가요? 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 힘이 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어느 정도 가속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크게 그런 일 겪을 일이 없는데 고속도로 가끔씩 보면 이제 오르막길만 쭉 있는 고속도로가 네, 있잖아요. 네. 네, 지방에 가면 네. 그럴 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네. 다시 산다면은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는 거고, 네네. 2번 설치하는 거 아니다, 다른 차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탈 만큼 탔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와이프랑 슬슬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다음에 뭐 살까? 다음에 뭐 X3 살까? 살까? 막 이러고 있어요. 있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네네.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나셨다. 이게 지금 이제 옵션으로 트렁크를 오토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안 열려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많이 누르거든요, 이렇게. 정말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영맨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교육을 받는지 영맨은 10번 하면 10번이 다 열리더라고요. 딜러님이 하면 잘 되고, 네. 수진님이 하면 잘 안 되고.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